경북 안동의 어느 고택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400년 넘게 이어진 종갓집 그곳에서 수연은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죠. 제사상만 1년에 20번이 넘었고 집안 어른들의 생신상, 명절 음식까지 수연의 손이 쉴 날이 없었어요. 며느리 국이 왜 이리 짜? 어제도 말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23살에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9년째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낳은 아이는 딸만 셋이었죠. 큰딸 지은이가 8살, 둘째 지민이가 6살, 막내 지원이가 이제 겨우 4살.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뭐가 그리 자랑스러워서 저렇게 딸들만 데리고 다니는지.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어요. 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참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으니까요. 지원이를 낳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시어머니는 한의원에 가 계셨고 시누이들은 친구 만나러 나가 있었죠. 남편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번엔 아들이겠지? 그게 남편이 떠나며 던진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연은 울음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했어요. 딸 낳은 주제에 무슨 조리원이야? 집에서 쉬면 되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출산 후 사흘 만에 다시 부엌에 섰을 때 수연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엄마 아파요? 큰딸 지은이가 엄마 치마를 잡으며 올려다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엄마의 눈물이 뚝 떨어지는걸요. 우리 집안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가 저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한탄은 매일같이 반복됐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였죠. 예전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어. 근데 이 집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같이. 수연의 시누이 둘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우린 친정이 좋아서 아들을 안 낳은 거예요. 수연이 언니처럼 매달린 게 아니라고요. 큰 시누이의 말에 작은 시누이가 웃으며 거들었죠. 맞아, 우린 선택이었어. 근데 언니는 뭐 노력은 했나 봐. 비웃음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수연은 그저 밥을 떠먹이는 막내 지원이를 바라봤어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며 밥을 삼키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지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 집에서는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언니, 이 한복은 누가 입었던 거예요? 큰 시누이가 장롱을 뒤지며 물었어요. 제가 입었던 건데요. 아, 그럼 안 되겠네. 우리 딸한테는 못 입히겠어요. 딸만 낳은 사람이 입었던 옷을 우리 딸한테 물려주면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시누이가 낄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시누이들은 수연의 딸들에게 세뱃돈을 주지 않았죠. 아들이 있는 집에만 주는 거야. 우리 집 전통이거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언니 오빠들이 세뱃돈 받는 걸 보며 눈물 글썽이던 날 수연의 심장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나는 왜 안 줘? 응, 나중에 엄마가 줄게.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죠.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수연아, 너도 참 독해. 딸만 셋이나 낳고도 그 집에 붙어 있으니. 친정어머니마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떠나고 싶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어요. 여보, 전화 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샤워 중이었죠. 화면에 뜬 이름은 영희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호텔 말고 제 집으로 올래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더 들여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알아버렸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요. 뭐해? 왜 내 폰을 봐? 샤워를 마친 민수가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당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그게 회사 동료야. 업무 얘기하다가 장난친 거고. 변명은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러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딸만 낳으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나도 사람인데 집에 와서 위로라도 받고 싶다고.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아들을 못 낳은 게 바람을 피워도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였죠. 어머니 이혼하겠습니다. 민수가 시어머니 앞에서 선언한 날이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 여자랑은 아무리 살아봐야 아들 못 낳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어머님 저 그럼. 뭐? 위자료? 재산 분할?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딸만 셋 낳아놓고 무슨 염치로 돈을 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양육권을? 그래, 우리 집안 핏줄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수연이 버티지 못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죠. 알았어요.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뭐, 당신 혼자의 셋을 어떻게 키워? 키웁니다. 어떻게든 키워낼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은 딸들을 깨웠어요. 얘들아, 우리 엄마랑 새로운 집으로 가자.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로요. 새벽 5시 수연은 딸들과 함께 종갓집 대문을 나섰어요.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하나와 통장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37만 원. 그게 9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은 전부였죠. 엄마 춥다. 막내 지원이가 떨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우리 곧 따뜻한 데 갈 거야. 하지만 갈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친정은 오빠 내외가 물려받아 살고 있었고 친정어머니는 오빠 집에 얹혀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딸만 셋 데리고 어딜 온다는 거야?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 전화 너머 오빠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수연은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겨우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이었죠. 엄마 여기서 살아? 큰딸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조금만 참자.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데로 이사 갈게. 그날 밤 네 식구는 하나뿐인 이불을 나눠 덮고 잠들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딸들이 겁먹을까 봐요. 구합니다. 설거지, 청소 뭐든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수연은 동네 슈퍼마켓 벽에 구직 전단을 붙였어요. 새벽 식당 설거지, 낮엔 빌딩 청소,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3군데 일을 뛰었습니다. 엄마 밥 안 먹어? 큰딸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희들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죠. 아이들 급식비를 내려면 수연 자신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언니, 엄마가 왜 자꾸 야위어? 둘째 지민이가 수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요. 우리가 아들이었으면 엄마가 안 쫓겨났을까? 어느 날 큰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이 없어.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그럼 왜 할머니는 우리를 싫어했어? 그건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그날 밤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워내겠다고요. 겨울이 왔고 단칸방의 추위는 뼈를 내는 듯 했어요. 엄마 보일러 안 켜? 응, 아껴야 돼. 이불 속에 들어오면 따뜻해. 전기장판 하나로 네 식구가 겨울을 났습니다.
수연의 손은 동상으로 갈라졌고 새벽 설거지를 할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어요. 손 다쳤어요? 병원 가보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는 판에 자신의 손은 나중 일이었죠.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큰딸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학원 재미없어? 아니,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8살 아이가 벌써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날부터 지은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이의 책상 앞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할게요. 엄마 힘내세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선생님, 지은이가 전교 1등 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날이었어요. 네, 그것도 전 과목 만점입니다. 어머님, 지은이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수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아이가 전교 1등이라니요. 엄마, 나 1등 했어.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상장을 내밀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수연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첫째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지민이도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탔고 막내 지원이는 그림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세 자매가 다 영재성을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신경 써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수연은 돈이 없었습니다. 영재 교육, 특별 과외, 그런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선생님, 저희는 형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추천서를 써드렸어요.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세 딸은 모두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인데. 10년이 흘렀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전국 상위 0.1%의 성적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 나 붙었어.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야? 응. 그리고 엄마,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된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조금만 기다려. 18살 딸이 38살 엄마를 안아주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입학식 날 수연은 지은이의 교복 대신 정장 입은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 나 절대 엄마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지은이는 대학에서도 최고였어요. 1학년 때부터 논문을 쓰고 해외 학회에도 초청받았죠. 어머님, 따님 정말 천재예요. 우리 학교 역사상 손꼽히는 인재입니다. 교수님들의 연락이 계속 왔어요. 수연은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자랑스러울 뿐이었죠. 둘째 지민이도 언니를 따라 의대에 진학했어요. 그것도 연세대 의대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의사 되면 엄마 병원 차려줄 거야. 지민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돌보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했고 동네 어르신들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죠. 지민아, 넌 착한 의사가 될 거야. 응, 엄마처럼 착한 의사 될 거야. 의대 생활 중에도 지민이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무료 진료 봉사, 독거노인 돌봄, 장애인 시설 방문 어디든 달려갔어요. 지민 학생은 의술뿐 아니라 인성도 훌륭합니다. 이런 학생이야말로 진짜 의사감이에요. 교수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연은 뿌듯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제일 큰 선물이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준 거.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해온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아들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걸요. 이렇게 훌륭한 딸들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막내 지원이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어요. 법학에 관심이 많았던 지원이는 고등학교 때 국제법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엄마, 나 하버드에서 장학금 제안 왔어. 하버드? 미국? 응. 법학 전액 장학생으로 가는 거야. 수연은 기쁘면서도 걱정됐어요. 미국까지 보내는 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올게.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16살 딸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찼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지원이는 두각을 나타냈어요. 국제 모의재판 대회 우승, 로펌 인턴십 최우수상, 법학 저널 최연소 기고자. 따님이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한국 학생입니다. 학장님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수연은 울었어요. 세 딸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지? 전화 넘어 지원이가 물었어요. 그럼 너무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자랑스러운 엄마야. 세상에서 제일.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의 지난 15년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수연도 멈춰있지 않았어요.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모은 돈으로 야간 대학에 진학했고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엄마, 공부는 왜 해? 힘들잖아. 너희한테만 공부하라고 할 순 없지. 엄마도 배워야 너희 말을 이해하지. 졸업 후 수연은 작은 식당을 인수했어요. 그 식당은 처음 일했던 그곳이었죠. 사장님, 제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수연 씨가? 돈은 있어요? 대출 받겠습니다. 꼭 성공시킬 자신 있어요. 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 식당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점을 내게 됐습니다. 10년 후 수연의 식당은 전국에 20개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대표님, 올해 매출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수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큰딸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전문의 됐어. 그것도 서울대병원 교수 제안받았어. 정말? 우리 딸이? 응.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 차례야.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더 벌었어. 너희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렴. 그 무렵 우연히 전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아, 민수 씨가 재혼했대. 그것도 재벌집 딸이랑. 친구의 말에 수연은 담담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말이야, 드디어 아들 낳았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고 했어요. 우리 집안에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다. 온 동네 잔치를 벌였다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 아직도 그 생각밖에 없나 봐. 친구가 혀를 찼습니다. 수연은 그저 웃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언니, 그 사람들 요즘 잘 나간대. 사업도 잘 되고. 그럼 다행이지 뭐. 언니는 정말 미련이 없구나. 응,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해. 그렇게 말하는 수연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일 뿐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에요. 민수의 재혼 아내가 가져온 투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큰 손실을 봤죠. 민수 씨네 집안이 요즘 힘들대요. 빚이 엄청나다던데. 소식은 바람처럼 들려왔어요. 수연은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왔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큰 수술을 받으셨다던데. 시누이 중 한 명은 이혼했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도망갔대요. 민수 씨 재혼한 부인도 집 나갔다던데요. 빚 때문에.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큰딸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글쎄다, 엄마도 잘 모르겠네.
우리 병문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의 착한 마음씨가 드러나는 질문이었죠. 아니야, 우린 이미 그 집안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췌장암 말기였다고 했어요.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만 가능한 상태라더군요.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데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든대. 근데 민수 씨네는 돈이 없잖아요. 종갓집은 이미 저당 잡혔고 민수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연 씨 맞으시죠? 저 민수 누나예요. 큰 시누이가 수연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죠.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혹시 병원비 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걸 도와드려야 하죠? 수연의 말에 큰 시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예전에 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근데 제발 어머니만이라도.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딸만 낳은 주제에 무슨 염치로 우리 집안 문턱을 넘느냐고 하셨죠. 큰 시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수연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민수의 상황은 더 나빴어요. 재혼 아내가 가져온 돈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모두 실패했고 빚은 20억이 넘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어느 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근데 제발 엄마 좀 살려줘. 내가 무릎 꿇을게.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재혼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 아들한테 도움 받으세요. 아들은 아직 어려. 그리고 영희는 집을 나갔어. 빚 때문에.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수연아, 제발.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 때문일까요? 큰딸 지은이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큰 시누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양육권 싸움에서 져서 아이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남편이 도박으로 집까지 날리는 바람에 쫓겨났죠. 언니, 이게 다 업보인가 봐요. 작은 시누이가 수연을 찾아왔을 때 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언니한테 그렇게 못했잖아요. 딸 낳았다고 무시하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요. 근데 정말 후회돼요. 언니 딸들 보세요. 다 훌륭하게 컸잖아요. 제 딸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요. 철없는 게 아니라 잔인했죠. 제 딸들한테까지 차별하고. 작은 시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저는 당신들과 남남입니다. 문을 닫으며 수연도 울었어요. 복수가 달콤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아파서였습니다. 민수의 재혼 아내 영희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어린 아들만 남겨두고 도망친 거였죠. 수연 씨, 민수 씨가 아들 데리고 거리에 나앉았대요.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하나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엄마, 그 아기는 우리 이복동생 아니야? 둘째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기는 죄가 없잖아. 착한 딸이었어요. 지민아, 그건. 엄마, 나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복수를 하자고 키운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웠죠.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해야 할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400년을 이어온 종갓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수연 씨, 그 집이 다음 주에 경매 나간대요. 시작가가 15억이래요. 민수의 빚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된 거였죠. 그래요? 안 됐네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그 집에서 겪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누이들의 비웃음. 엄마, 우리 그 집 사면 안 돼? 큰딸 지은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뭐? 왜? 그냥 엄마가 거기서 너무 힘들어했잖아. 이제 엄마가 그 집 주인이 되는 거 어때?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집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을까요? 수연은 경매 공고를 내려다봤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세 딸이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우리가 돈 모아서 살게. 지은이 언니 교수 월급이랑 내 병원 수입이랑 합치면 돼. 나도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보탤 수 있어. 딸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이번엔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경매일 이틀 전이었어요.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가 너무 위독해. 알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근데 엄마는 며칠 못 산대. 수연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병원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큰딸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너 근무하는 병원이 서울대병원이지? 응, 왜? 혹시 박순자 환자 알아?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환자 할머니야? 응. 엄마, 그 환자 내가 담당이야. 췌장암 말기에 간까지 전이됐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수연이 쫓아냈던 시어머니를 큰딸이 담당 의사로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몰라. 결혼 전 이름으로 일하니까. 그래.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가보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시누이들이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수연아.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환자분 보러 왔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때 의사가운을 입은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지은이를 제대로 쳐다봤어요. 선생님 성함이 이지은입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 네, 아버지.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게 무슨... 제가 어머니 주치의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관계 때문에 난처하네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의사답게 냉정했습니다. 지은아, 너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환자분과의 관계는 접어두시죠. 지금은 의사와 보호자 관계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이번엔 둘째 지민이가 당직이었죠. 환자 의식 없음.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민수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그때 지민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민이? 네, 아버지.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까지. 환자분 응급처치 먼저 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지민이는 능숙하게 처치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보이세요? 시어머니가 지민이를 올려다봤어요. 당신 누구? 손녀입니다. 할머니가 싫어하셨던 딸 중 둘째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민이? 너 의사가? 네, 의사 됐어요. 할머니 목숨 살리는 의사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민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종갓집 경매 당일이었어요. 민수는 경매를 막아보려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하신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나타난 사람은 막내 지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지원입니다. 지원이? 너 변호사가 됐어? 민수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하버드 로스쿨 졸업하고 한국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럼 너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야? 지원이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반대편 의뢰인의 변호사로 왔습니다. 뭐? 이 종갓집을 경매로 낙찰받으실 분의 법률 대리인이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사려고? 제 어머니 이수연 대표님입니다. 법정은 술렁였어요. 수연이가 우리 집을? 네, 합법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으실 겁니다. 지원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제발 아빠 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른 기억이 없는데요. 법정에서는 객관적으로 하시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수연은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조용한 카페였죠. 수연아, 이게 내 복수였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수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부동산 투자였을 뿐이에요. 우리 집안이 400년 지켜온 집인데 그 집에서 저는 400일도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래도 제발 집만은. 당신네 가족이 제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딸만 낳은 주제에 무슨 염치로 돌아오냐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 딸들이 지금 당신네 식구들을 돌보고 있어요. 알아, 지은이가, 지민이가. 제 딸들은 저와 달라요. 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미안하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 가보세요.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행복하게요. 시어머니는 결국 의식이 돌아왔어요. 병실에 수연이 문병을 갔을 때였죠. 수연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와서 사과하시면 제 지난 15년이 돌아오나요? 알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 딸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인 줄 몰랐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딸이라서 실망스러우셨죠? 아니야, 아들보다 훨씬 대단한 아이들이었어. 내가 미쳤었어. 시누이들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용서해줘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무릎 꿇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제발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줘요. 수연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언니.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어머님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수연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수연아.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종갓집은 제가 소유하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하실 수 있어요. 고맙다. 둘째, 민수 씨의 빚 중 절반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갚으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그 어린 아들 제 딸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겁니다. 뭐,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손자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제 딸들처럼 사랑으로 키우세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마지막으로 제 딸들에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그래, 꼭 그럴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복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수연아, 정말 고맙다. 고맙다는 말은 제 딸들한테 하세요.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설득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며칠 후 새손녀를 불렀어요.
지은아, 지민아, 지원아. 세 자매가 병상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희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어. 우린 그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딸도 아들만큼 훌륭할 수 있다는 거요. 지원이가 당차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손녀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너희 엄마가 정말 잘 키웠구나. 나는 무엇도 해주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해주신 것도 있어요. 뭐가 있니? 우리 엄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병원에 올 때마다 손녀들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 제가 수술 성공했어요. 저는 논문이 학회지에 실렸어요. 저는 국제재판에서 이겼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도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봄날 종갓집 마당에 벚꽃이 피었어요. 수연은 세 딸과 함께 그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살았던 곳이야? 응, 엄마가 가장 힘들었던 곳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그냥 집일 뿐이야.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다 추억일 뿐이지. 큰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자랑스러워?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우리는 딸인데도. 수연은 세 딸을 꼭 안았어요. 딸이어서 더 자랑스러워. 너희는 엄마가 걸어온 길을 이해해주잖아.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아, 저녁 준비됐다.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뭔데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거야. 비록 내가 몰라봤지만. 수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담담하게 바라보는 게 더 나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품격으로, 증오가 아니라 성숙함으로 답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수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딸들에게도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잘 살아왔지? 세 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가 그 어떤 아들의 목소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말하죠.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품격이라는 걸요. 증오보다는 성숙함으로, 분노보다는 사랑으로 답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세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